이란의 이런 군사적 행동이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이 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와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이자 전 국회 국방위원이죠.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청해 부대가 바로 사건 현장 인근에 급파됐다고 합니다. 청해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가서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거라 볼 수 있을까요? 예, 원래 청해부대는 오만 네. 그 아래쪽 소말리아 부근에서 해적 퇴치를 위해 파견된 부대입니다. 네.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 유조선이 납포될 때 구출도 하는 등 해당 지역에서 우리 교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해왔던 부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청해부대가 작년 1월에 페르시아만 또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 범위를 넓히는 확장된 임무 수행을 부여받았어요. 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은 뭐 아시다시피 UAE하고 이란이 거의 근접해 있는 아주 좁은 해역인데 네. 여기에 우리 청해부대 작전 영역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이란이 강력하게 반발한 적이 있죠. 예. 따라서 지금은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을 할 수 있고 이번 사태에서도 일종의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이미 부여받았고요. 네. 그래서 우리 4,000톤급 스텔스 형상을 가진 어떤 최신 구축함인데 네. 현재 인근 해협 인근에 파견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청해 부대 어떤 작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란 당국이 좀 지켜보고 예의주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예. 그런데 앞서서 미국의 이란 제재로 인해서 현재 이란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최대한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대략 10조 원 가까이 추정되는 이 원유 수출 대금이 우리나라에 묶여 있잖아요. 예. 이거를 좀 돌려받기 위해서 우리 선박을 좀 납포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설득력이 좀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예. 이란과의 경제 제재 문제는 예전에 한 10년도 더 된 상황이고 오바마 정부 때부터 한국의 이란하고 거래를 끊으라는 미국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란하고 하루아침에 이 무역과 금융 관계를 단절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서로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한국은 이란에 진출할 아주 최우선 국가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억류된 이란의 자산 문제 때문에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고 보기에는 석연치가 않고요. 예.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월에 우리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 범위를 넓히는 결정, 그다음에 최근에 이란이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미 공습에 의해 사망한 일주기를 맞이해가지고 결전을 결의하는 네. 아주 한마디로 독이 올라 있는 상태라는 민감한 정세라는 거. 네. 이런 어떤 시점에서 미국을 직접 위협하기에는 부담이 된 이란이 만만한 상대를 찾아서 겁주기에 들어갔다. 네. 이런 어떤 약간의 쓰리 쿠션 우회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죠. 간접적으로 미국을 경고하기 위해 동맹국인 한국을 먼저 건드리는 이런 형태의 어떤 복선이 깔려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 중에 보면은요, 청해부대가 작전 범위를 넓혔다는 거 하나, 그다음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지난해 바로 1월이잖아요.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이 솔레이마니를 이 공항에서 드론으로 폭격한 것에 대해서 일주기가 가까워지니까 이란 내부 어떤 정치적인 반발 여론도 이런 쪽으로 좀 표출을 시켰다는 진단이신데, 예. 그러면요, 혹시 이제 조만간 며칠 있으면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네. 이 바이든 정부에 던지는 메시지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구 용어죠. 쓰리 쿠션으로 동맹인 한국에 보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가요? 그렇죠. 예전에 이란의 행태를 보면은 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굴 건드리느냐. 미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국 유조선을 공격한다든지 네. 또는 일본의 어떤 민간 선박을 공격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미국의 주변을 성동격서식으로 이렇게 다른 곳을 때리는 형태의 행태를 계속 보여왔거든요. 예. 그런데 때마침 바이든 정부가 이제 출범할 때가 되니까 무언가 한참 지금
적개감을 고취시키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에 상한선을 올려서 1차로 미국에 메시지를 주고 예. 그다음에 미국의 우방국이나 동맹국을 이렇게 위협하는 어떤 그 다차원적인 압박 전략을 쓰면서 극단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도 이렇게 암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지정학적인 도발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과 이란 간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까지도 이제 확장되는 국제전의 양상, 국제전 그 외교적인 어떤 구조 속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럼 이번 사건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 거로 좀 전망하십니까? 제가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예. 일본이 비슷한 사례가 일어났을 때 해군을 일본의 해상 자위대를 페르시아만으로 파병하면서 그 아베 총리가 직접 이란에 가서 양해를 구하고 활발한 외교 활동을 전개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과연 그와 같은 외교 활동을 한 적이 있는가? 이 점을 좀 되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지 간에 아무리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배 한 척으로 뭐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다. 네. 그 이란이란 국가를 상대로 해서 그 좁은 해역에 배 한 척이 어떻게 작전을 합니까? 네. 그것보다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때 마침 외교부 차관이 지금 급파가 돼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란과의 좀 다소 소홀했던 외교에 만전을 기하면서 어쨌든 조속히 우리 선박과 승무원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협상의 원칙을 협상의 어떤 기술을 발휘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네. 오래지 않아서 풀어줄 걸로 봅니다. 네. 예전에도 다 다른 나라들도 외교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도 가일층 외교력을 집중해서 풀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사적 충돌까지 가면 안 되겠고요. 외교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 김종대 위원님 뉴스원과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